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2024년 고1 10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현대소설을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박완선 작가의 이제 작품들은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읽기에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현실의 어떤 정말 살아 숨쉴 것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천천히 읽어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으니 너무 겁먹지 않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모의고사에서 이 지문을 읽어봤기 때문에 처음 보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시점에 이 작품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걸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상으로 내신을 이제 준비하면서 시험 범위로 공부하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좀 더 꼼꼼하게 차분하게 공부를 하면 좋겠죠. 자, 쌤하고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꼭 한번 다시 읽어보고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파악을 해본 뒤에 수업을 듣는 것을 언제나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제목이요. 서글픈 순방이에요. 우리가 순방이라는 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를 순방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순서대로 방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순서대로 방문을 하는데 그게 서글프다라는 거는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인 거잖아요. 그럼 과연 왜 서글펐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니 작은 것 한 장도 못 되는 돈 갖고 이 바닥에서 독채 전세를 얻겠다고? 라고 대화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다시 한바탕 해소라도 발작한 것 같이 급하게 웃었다. 거금 90만 원을 작은 것 한 장도 안 된다니 이 노인이 귀가 좀 어두운가 해서 나는 다시 목청을 돋우어 90만 원을 강조했다. 자, 여러분, 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우리 언제나 소설에서는 인물 파악과 서술자 파악이 매우 중요한데 이 작품은 지금 인물로서 나가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이 나는 서술자인 걸 알 수 있죠. 즉, 작품 속 서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는 뭐다? 그쵸. 시점에 대한 정보인 거죠. 우리가 작품 속 서술자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1인칭 시점인 거는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작은 것 한 장이라는 거는 이제 100만 원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그쵸? 지금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라고 지금 노인이 이야기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노인이 귀가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도 노인은 탁하고 급한 웃음을 멎을 척도 안 했다. 사무실 앞에 승용차가 나란히 2대가 멎더니 부인들과 신사들이 섞인 한 대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것도 결코 팔이 날리는 한가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다. 저는 보니까요. 이곳도 결코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약간 이 부동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붐비는 광경을 이 사람이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한가한가 하고 와봤는데 여기도 아니었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대화는 아니고 서술이죠. 이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주변에 부동산들이 매우 북적거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한가한가 하고 와봤는데 전혀 아니었다라는 얘기. 사모님, 지금 보신 그 땅 눈 꽉 감고 잡아 놓읍시다. 글쎄 문제 없다니까요. 중도금 치르기 전에 평당 5천 원 떼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니까요. 젊은 신사들이 부인들을 꿰고 노인도 합세했다. 우리하고 손잡고 이 바닥에서 큰 돈 잡은 사모님네들 숱합니다. 숱해. 나는 그들에게 완전히 잊혀졌다. 영화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시 업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이 아름다운 신흥주택가에 앙심을 품고 떠났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대화를 보니까 갑자기 사무실 앞에 승용차가 나란히 2대가 멎더니 막 사람들이 나오고 그 땅을 잡아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즉,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런 약간 부동산의 열풍, 그쵸? 땅 투기, 재건축, 재개발 이런 열풍이 지금 완전 난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은요. 앙심을 품고 떠났대요. 즉 한마디로 나를 홀대하고 나를 지금 약간 굉장히 무시하는 이곳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 다음 날은 수유리 쪽으로, 그 다음 날은 망우리 쪽으로, 그 다음 날은 가련동 쪽으로 다녀봤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다 서울의 실제 지명들이에요. 자, 여러분 수유동도 있고 가련동도 있고 다 이거 실제 지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뭔가 구체적이고 현장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사실 서울의 지명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지명을 쓰니까 이게 소설이 아니라 정말 누가 쓴 일기 같고 블로그 글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디서고 90만 원짜리 독채 전세는 구경도 못하고 다만 90만 원의 가치를 좀 더 분명히 알아온 데 불과했다. 한마디로 여러분 90만 원으로 집 한 채의 전세는 불가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결국 우린 의논을 다시 해서 독채는 아니더라도 안집으로부터 뚝 떨어진 부엌도 따로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 독립된 오붓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셋방을 구하기로 합의했다. 어차피 전셋집도 못 되는 전셋방을 구할 바에야 구태여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로 갈 게 뭐냐고 도심에 가까운 주택가를 돌기 시작했다. 90만 원짜리 전셋방을 구한다는 소리에 복덕방 영감의 반응은 괜찮았다. 여러분 복덕방이 바로 지금의 부동산입니다.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친구들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 그쵸? 사뭇 굽실대기까지 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90만 원으로 집을 사려고 하니까 무시를 했는데 90만 원으로 전셋집을 구한다고 하니까 이제 부동산들에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나도 좀 배짱을 부렸다. 방이 깨끗하고 널찍해야 된다느니 부엌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느니 그리고 남편이 하던 소리도 했다. 정원이 있는 양옥집이어야 하고 주인집에 전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나는 남편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때 그 철딱선이 없음이 딱하고 한심에 대꾸도 안 했었는데 거드름을 부리고 싶은 나머지 그 소리까지 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 위의 이야기는 실제 나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그냥 사람들이 내가 90만 원으로 전셋집을 구한다고 하니까 나한테 굽실대니까 나도 좀 거드름을 피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 나쁘게도 첫 번째 본 집에서 등에 업힌 영화를 트집 잡았다. 영화는 여러분 어린 애기죠? 아무리 뚝 떨어진 방이지만 갓난애가 딸린 집은 싫다는 거였다. 주인 여자는 외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며 우리 영화를 냉랭하게 쏘아보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그 여자의 시선에 못된 주술이라도 걸려있어 우리 영화가 곧 어떻게 되는 것 같아 허둥지둥 그 집을 뛰쳐나왔다. 세상에 겨우 생후 1년밖에 안 된 천사 같은 것을 그런 독사 같은 눈으로 노려보다니 정말 재수 옴붙은 날이었다. 애는 무조건 싫다니 그럼 새빵살이 신세가 무슨 대역죄라고 단종수술이라도 하란 말인가?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첫 번째 집을 보러 가서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지금 어린아이인 영화를 기피하는 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즉 영화를 기피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쵸? 그러나 그 다음에 본 집도 또 그 다음에 본 집도 아이를 꺼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자 여러분 이게 한 집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린 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우리 집엔 들일 수가 없다라고 굉장히 사회가 굉장히 차가워진 거죠. 아기가 있으면 시끄럽고 귀찮다 뭐 이런 거죠. 그쵸? 마당에 기저귀 널어놓는 것 보기 싫다는 둥, 걸음마 타면 잔디를 망쳐놓을 거라는 둥, 꽃을 딸 거라는 둥, 멋대로 트집들을 잡았다. 어떤 점잖은 중년 부인은 쯧쯧 미련도 하지. 아이는 집 장만부터 하고 나와야지 어쩌다고 아이부터 나왔수. 그 여자 말을 들으니 집 장만하기 전에 아기를 낳는다는 일이 사생아를 낳는 일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다. 나는 수치심으로 온몸이 불화로처럼 달아올랐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부끄러웠다라는 걸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 중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덕방 영감은 애를 데리고 다니면 집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하고 남편은 친정에 영화를 맡기고 둘이서 집을 알아보자고 한다. 잔디 밟지 마세요. 주인 여자가 맑고 차가운 목소리로 주의를 주고 먼저 현관으로 들어갔더니 뒤란으로 난 새방의 부엌문을 안에서 열어주었다. 부엌도 방도 넓고 정결하고 밝았다. 방의 벽지도 고급이었고 부엌에 상하수도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다. 여자가 다시 식구를 물었다. 남편이 냉큼 두 내외뿐이라고 하자 여자는 여러분 내외는 부부입니다. 젊은 두 내외 믿을 수 있나요? 언제 애가 생길지. 그렇지만 어린애가 생기면 방은 당장 옮기실 각오하셔야 돼요. 여기도 차갑죠. 하고 못을 박았다. 나는 가슴이 마구 두방망이질하는 걸 느꼈다. 영화도 영화였지만 나는 지금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니의 해몽에 의하면 아들이 틀림없다는 용꿈까지 꾼 뒤였고 나도 낳는 김에 아주 아들 하나 더 낳고 그만둘 셈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의 배까지 흘끔흘끔 보며 이런 야박한 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무례한 시선인 거죠. 그쵸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집주인이 아기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막 내 몸을 이렇게 막 눈으로 이렇게 흘기는 건 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는 집에 대한 정남이까지 뚝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남편은 이 집을 얻기를 고집했고 언제나 그렇듯이 일은 남편 고집대로 되고 말았다.
영화는 이사 가는 날 내가 당당히 안고 들어갈 테니 당신 조금도 걱정 말라고. 쟤년이 어쩔 거야. 내 새끼 내가 끼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치고는 정작 이사 가는 날은 딴소리를 했다. 여보, 장모님 기력도 예전 같으시자는데 이삿짐 거들어 주십사 하기도 뭐하니 여보 집에서 편히 영화나 좀 봐주십사고 합시다. 이삿짐을 대충 정리하고 밤에 영화를 데리러 나서려는데 남편은 또 딴소리를 했다. 여보, 이 다음 0일까지만 영화를 외할머니한테 두어둡시다. 이게 아주 젖을 떼게. 돌이 넘도록 젖을 빨린다는 건 무식하고 야만적이야. 더군다나 임신 초기에 젖을 그대로 빨린다는 건 애에게도 해롭고 모체에게도 해롭고 태아에게도 해롭고 그야말로 백해무익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심지어는 임신 초기? 지금 이 사람 둘째까지 있나 봐요. 그쵸? 고대하던 다음 일요일. 여러분, 왜 고대했어요? 고대하다라는 건 기다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왜 아이를 데리러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나는 일찍부터 친정 나들이를 서둘렀다. 남편도 순순히 따라 나섰다. 집을 비우려면 뒤란으로 난 부엌문을 안에서 잠그고 주인집 마루를 지나 현관으로 나가야 한다. 자,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떤 좀 이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개인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지금 어딘가를 나가려면 주인집을 지나가야 되고 주인집이 아무래도 우리의 그런 좀 움직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뭔가 개인적인 공간이 사실상은 부족한 거죠. 그쵸? 주인 여자가 괜히 셀쭉하며 동부인에서 정답게 어디를 가느냐고 했다. 네, 이 사람 외식도 좀 시키고 쇼핑도 좀 하려고요. 어머머, 재미가 깨가 쏟아지셔. 그럼요, 아이 없을 때 실컷 재미 봐야지 언제 봅니까? 오늘은 꼭 영화를 데려오고야 말겠다던 남편의 수작이 이랬다. 나는 가슴이 막힌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남편이 계속 아기를 데려오는 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죠. 일주일 동안에 영화는 많이 여의었다. 목이 상큼하고 눈은 더 크고 슬퍼 보였다. 어머니도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았다. 올케의 기색도 안 좋았다. 라고 해서 지금 아기를 봐주던 엄마도 힘들어하고 그 집에 있는 올케도 아니 왜 애를 안 데려가? 라는 눈빛이고 아기는 아기대로 엄마랑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힘들었다. 라고 해서 지금 인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 상황에 대한 심리, 해석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현대소설이자 현실 비판적이고 사회 고발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즉, 주제는 어때? 어떤 인간의 소외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이런 어떤 영화에 대한 깊이. 근데 이런 게 약간 사회가 좀 차가워졌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모두 한 번의 어른인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아기로 태어나서 큰 건데 지금 어른이 되고 나서는 아기는 귀찮고 시끄럽고 손이 많이 가고 아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죠. 모든 인간은 다 아기로 태어나서 자랐던 건데 그래서 그러한 사회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비판적이고 고발적인 그런 시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왜 우리 처음에 나라는 인물이 나왔고 그 나라는 인물이 자기의 생각을 계속 전개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남편 역시 지금 아이 데려오는 거에 소극적인 것도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우리 친구들도 쉽게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쌤하고 정리하면서 쌤이 표시한 부분들은 눈여겨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